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유지 관리에 대한 내용 2탄으로 임플란트 주의염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치과용 임플란트가 구강 내에 식립되고 기능을 하다 보면 자연치아와 유사하게 이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건 임플란트의 모식도인데요. 자연치아도 마찬가지지만 임플란트도 뼈에 심겨져 있는 픽스처와 어버트먼트 그리고 크라운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예전에 자연치아에 관한 치주염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때 치아라는 구조는 균이 많은 구강 내에서 균이 없이 깨끗해야 되는 뼈까지 관통하는 그런 구조를 가진 조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치아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뼈에 묻혀 있고, 이게 이제 뼈고요. 이쪽이 구강 안에입니다. 입 안에는 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균들이 그냥 있으면은 이 균이 뼈로 계속 침투해서 뼈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치아는 뼈 위에 잇몸이 이렇게 있는데, 잇몸 최소 두께가 한 2mm 정도 되는 생물학적 폭경이라고 부르는 이 2mm 정도의 띠가 되는 봉쇄막이 이렇게 딱 형성되어 있어요. 봉쇄선이. 그래서 균이 이 뼈로 들어가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베리어. 이게 이제 균이 계속 들어가고 치석이 쌓이고 어느 순간 염증이 생겨서 이 생물학적 폭경이 무너졌을 때, 그러면 균이 이제 여기를 넘어서 뼈에까지 침투하게 되고, 그러면서 뼈가 녹으면서 치아 주위의 염증인 치주염이 진행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고 어버트먼트가 있고 이제 나사가 이렇게 있다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임플란트도 뼈에 픽스처가 묻혀 있고 그 위에 잇몸 살이 있는데,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뼈에서부터 균이 없는 뼈에서 균이 많은 구강내까지 관통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따라서 임플란트 주변에도 이렇게 자연치아에 해당하는 생물학적 폭경이 존재를 합니다. 다만 자연치아는 이 구조가 이 섬유 구조들이 딱 붙을 수 있는 해부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2mm만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봉쇄선이 타이트하게 잡힐 수가 있는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메탈, 타이타늄 메탈이잖아요. 이 쇠에 세포들이 강하게 결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주변은 2mm 가지고는 구강 내 세균을 막는 그 방어막을 형성하는 데 좀 부족하고, 임플란트 주변은 대략 한 3mm 정도의 띠는 있어야 된다. 잇몸에 그 봉쇄 띠는 있어야 된다라는 게 요즘에 이제 정설인데요. 하지만 3mm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연치아의 생물학적 폭경에 해당하는 것만큼 그렇게 막 조직들이 치아 주변에 타이트하게 결합되어 있지는 않고 약간 느슨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변에 잘 닦이지 않는다든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치석 같은 게 쌓인다라고 하면 오히려 자연치아보다 더 빨리 임플란트 주의염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치아에 해당하는 치주염에 비추어서 이제 임플란트 주의염을 설명드렸는데요. 임플란트 주의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2000년 이후에 엄청난 많은 임플란트가 시술이 되었어요. 대한민국에서. 거의 예전에는 자연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보철로 브릿지를 많이 썼었는데, 요즘에는 자연치아가 상실됐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옵션이 이제 임플란트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많이 시술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지와 관리에 관한 문제들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보철적인 문제들도 있겠고, 나사 풀림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더 심각한 거는 임플란트 주의염이 진행된다. 자연치아와 비슷하게. 치주염은 치아 주의염의 약자거든요. 치주염. 그래서 임플란트 주의염도 치주염과 똑같은 거예요. 임플란트 주변에 임주염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거나 임플란트 주의염도 자연치아의 치주염과 똑같은 기전으로 똑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 임플란트 주의염이 진행되는 이유는 플라그가 계속 쌓이고 이게 치석이 되고, 이게 계속 이제 관리가 안 되면 거기서 균이 번식하면서 생물학적 폭경, 그 봉쇄선을 깨내면서 임플란트 죽으로 균이 들어가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죠. 다시 한번 이미지를 보면, 이게 이제 임플란트 이미지인데, 보시면 임플란트는 자연치아랑 달라서 이렇게 이제 한번 이 여기서 빨간색과 핑크색으로 표현한 여기가 이제 임플란트의 그 생물학적 폭경에 해당하는 부위일 텐데요.
여기로 넘어가서 이제 뼈가 녹기 시작했을 때 자연치아와는 달리 임플란트는 나사이고, 더군다나 임플란트가 뼈와 더 잘 붙게 하기 위해서 표면 처리라는 걸 합니다. 표면 처리는 매끈매끈한 면이 있으면 오히려 뼈와 임플란트의 결합 면이 적어지기 때문에 거기를 미세하게 뭐 산이나 이런 걸 혹은 얇은 가루 같은 걸 때려서 되게 보이지 않는 요철을 엄청 만들어 놓거든요. 그 요철은 뼈에 있는 세포들이 결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옆 요철이 생겼을 때 아무래도 밋밋한 표면보다는 요철이 있는 표면에 뼈를 만드는 세포들이 더 잘 붙어서 증식할 수 있고 임플란트가 뼈랑 결합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만약 뼈가 녹아서 이제 구강 내 세균이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만약에 생겼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 오히려 자연치아보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진행됐을 때 더 안 좋습니다. 임플란트 표면이 되게 요철이 심하고 울퉁불퉁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닦아내기가 더 힘들고 균이 한번 들어가고 플라그가 생겼을 때 그걸 깨끗하게 하기가 더 쉽지 않은 조건이기 때문에 자연치아보다는. 그래서 한번 임플란트 주위염이 진행됐을 때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뼈가 오히려 자연치아보다 더 빨리 녹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치주염과는 다른 임플란트 주위염의 그 진행 속도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자연치아는 뿌리가 이렇게 평평하니까 여기 치석 같은 게 달라붙어도 이걸 그냥 기계적으로 떼내고 소독하고 매끈하게 해주면은 치주염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가 있는데, 반면에 임플란트는 표면이 나사인데다가 이 나사 표면도 굉장히 요철이 심해서 여기에 균이 한번 붙으면 더 빨리 증식하고 뼈가 녹는 속도가 자연치아보다 오히려 더 빠르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기 전에 적절히 잇몸 관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임플란트 주위염의 치료는 치주 치료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히려 임플란트는 치주 치료와는 약간 다른 접근을 쓰기도 하는데, 먼저 치주 치료, 치아 주위에 염증이 생겼을 때 치주 치료의 첫 번째는 항상 주변을 깨끗하게 닦는 거거든요. 양치를 잘 해야 되고,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혹은 잇몸 치주염이 더 많이 진행됐을 때는 마취하에 저희가 이제 딥 스케일링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치아 속에 뿌리 쪽에 있는 치석을 긁어내는 치료. 이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 잇몸을 열고 이제 잇몸을 저희가, 이건 너무 어려운 단어니까 빼고요. 잇몸을 수술을 통해서 잇몸 수술을 해서 잇몸을 열고 눈으로 보면서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결국에는 이제 깨끗하게 닦는 건데,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그냥 스케일링만 할지 딥 스케일링을 할지 아니면 잇몸을 열어서 전체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깨끗하게 제거를 해야 될지, 그 진행 정도에 따라서 치료 내용은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 결국 핵심은 깨끗하게 닦는 겁니다.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닦아야겠죠.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겼을 때 임플란트가, 그래도 저도 경험상 보면 이게 뼈가,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한 반 정도가 녹아도 생각보다 이게 밑에가 단단하게 붙어 있으면 또 기능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녹은 부위는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 깨끗하게 청소는 자연치아랑은 다르고 이게 나사 구조고 표면이 되게 고르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이제 특수한 기구를 씁니다. 자, 제가 직접 검색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임플란트 주위염을 영어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쓰는 브러쉬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에 쓰는 그 관리용 브러쉬들이 종류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 이건 이제 다른 이미지를 보시면 이런 브러쉬로 끝이 이렇게 철사로 되어 있는데, 이걸로 임플란트 표면을 열고 뼈가 이렇게 녹은 게 보이시죠? 여기를 깨끗하게 닦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R 브러쉬라고 써있는 이런 것도 보면 임플란트 뼈가 녹았을 때 이거를, 그래서 이런 거는 그림을 보면 대충 어떻게 쓰시는지 아실 거예요. 잇몸을 열고 임플란트 주변에 이렇게 플라그가 껴있을 때 이런 R 브러쉬라고 써있는 이런 브러쉬를 이용해서 회전을 시키면서 쭉 넣으면 이 끝에 철사가 임플란트 나사홈 사이를 돌면서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실제 입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이는 이미지들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겼을 때 잇몸을 열고 이렇게 깨끗이 닦아내고, 그냥 이 상태에서 잇몸을 덮게 되면
임플란트 표면이 굉장히 요철이 심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철로 된 브러쉬 같은 걸로 표면을 깨끗하게 연마해서 매끈매끈하게 해놓고 뭐 비어있는 부위는 뼈 이식을 다시 하고 덮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임플란트 주위염까지 진행됐다는 거는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녹았을 때 이제 생기는 거고요. 그 전에 주위염까지 진행되기 전에 잇몸이 부었을 때 그때 그 단계에서 이제 기습적으로 관리를 더해서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녹기 시작하면 보시는 것처럼 뼈가 녹았을 때는 처리하기가 더 힘들어지니까 관리를 좀 꾸준히 하셔가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겨서 설사 뼈가 녹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유지 관리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대두되다 보니까 이런 브러쉬 같은 것들도 계속 또 나오고 있거든요. 시중이라고 하니까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치과사한테 파는 건데,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임플란트 회사에서도 계속 유지 관리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개발을 하고 이런 걸 써가지고 이제 뼈가 녹았을 때 이런 걸 관리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궁금하신 분들은 영어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페리는 주위라는 뜻이거든요. 임플란트, 페리 임플란트는 여기다 쓰면 페리, 이게 주위란 뜻이에요. 그래서 페리 임플란트, 임플란트 주위에 이게 아이티스라는 말을 붙이면 염이란 뜻이거든요. 염증. 이게 이제 라틴어라서 되게 딱 떨어지는데,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있을 때 이게 바로 임플란트 주위염입니다. 그러면 임플란트가 아니고 그냥 치아일 때는 임플란트를 빼고 페리오돈트, 이게 이제 치아에 해당하는 라틴어 계열의 단어거든요. 그래서 페리오돈트 아이티스, 페리오돈타이티스는 바로 치아 주위의 염증, 치주염의 영어입니다. 참고로 구글 같은 데 검색할 때 한글로 검색하는 것보다 영자를 넣어서 검색하는 게 이미지나 이런 게 좀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시면 뭐 궁금하신 거는 검색하셔서 이미지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에서는 아까 뭐 브러쉬나 아니면 페리오돈타이티스에서는 뭐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런 이미지들이 구글에 되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검색하셔서 보시면은 참고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플란트 주위염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임플란트 주위염도 결국엔 치주염과 동일한 기전으로 진행을 하되, 다만 자연 치아와 임플란트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사라는 구조를 갖고 있고 또 뼈와 잘 결합하게 하기 위해서 표면을 되게 거칠게 만들었다는 차이 때문에 한번 플라그나 치석이 끼고 뼈가 녹기 시작하면 오히려 자연 치아보다 더 빨리 녹을 수 있다. 그래서 더 심하게 녹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임플란트 뼈가 녹기 전에 임플란트 주위에 잇몸 염증이 생긴 단계에서 그때도 이제 쓰는 기구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브러쉬를 이용해서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면서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주신다면 임플란트 주위염까지 가는 거를 최대한 늦출 수가 있을 거고 막을 수가 있을 거고,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이 진행됐을 때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임플란트가 임플란트 끝까지 뼈가 녹게 되면 그때는 임플란트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나사선 한 2-3개 정도 녹는 그 정도 단계에서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깨끗이 닦아내고 관리하고 필요하면 뼈 이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가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전 시간이랑 이번 시간 해서 임플란트 유지 관리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임플란트도 구강 내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연 치아와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고, 예전에 자연 치아가 충치가 진행됐건 이가 깨졌건 치주염이 진행됐건 어떤 이유로 자연 치아를 상실하고 다시 임플란트를 가진 거잖아요. 자연 치아를 관리하지 못했으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자연 치아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임플란트는 이제 새로 얻은 거니까 더 잘 신경 써서 닦고 관리하고 체크해 주신다면, 저번에 말씀드린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거는 막을 수는 없죠. 막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사이가 벌어져서 음식물이 낀다든지 이런 것들은 불가피한 거거든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관리 소홀로 인한 안 생겨도 피할 수 있었던 문제들은 관리를 꾸준히 해주신다면 잘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